참, 우리 은서라는 아이 정말 대단한 애였어요. 휴머라이트 그룹이라는 큰 회사에서 부회장이라는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죠. 매일 아침 보고서만 들여다보다 보니 아랫사람들의 고생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한도윤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62살이 넘으셨지만 여전한 기운으로 말씀하시길 하청업체들 계약 좀 받니 하시더군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소업체들 월급이 190만 원밖에 안 되고 사회보험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반대 의견 내기가 망설여졌죠.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시며 진짜 개혁은 위에서 보는 게 아니야. 밑에서 느껴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글쎄 그날 밤 은서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명문대 졸업장과 상장들이 벽에 걸려있지만 진짜 세상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울 앞에서 명품 옷 입은 자신을 보니 공허함만 가득했어요. 새벽 5시에 컴퓨터를 켜고 사직서를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죠. 이틀 후 가명 이서하로 이력서를 들고 메디라인이라는 중소업체 문을 두드렸어요. 28살, 전문대 졸업, 경력 없음.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실된 기분이었어요. 면접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형광등이 눈부시고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죠. 면접관이 경력이 별로네요. 그래도 써보죠 하길래 은서는 고개 숙였어요. 이게 진짜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인가 싶었죠. 첫 출근 날 지하철 2호선은 사람들로 꽉 찼어요. 직장인들, 학생들, 노동자들 얼굴에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메디라인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책상들이 빽빽했죠. 복사기 소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은서 자리는 창가에서 멀고 복사기 옆이었어요. 의자는 삐걱거리고 컴퓨터는 켜지는데 10분 걸렸죠. 정규직 책상엔 화분이나 사진이 있지만 계약직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동료들 시선이 따가웠어요. 호기심 반, 경계 반이었죠. 은서는 작게 인사했지만 대부분 무관심했어요. 점심시간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휴게실에서 혼자 먹었어요. 플라스틱 용기 뜯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혼자 밥 먹는 맛이 낯설었지만 호텔 음식보다 진짜 같았어요. 옆에 계약직 동료가 앉더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에 띄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오랜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퇴근 후 반지하 원룸으로 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으론 발목만 보였어요.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지만 펜트하우스보다 편안했어요. 일기장에 오늘부터 이서아입니다. 진짜 세상을 배우기로 했어요 라고 썼어요. 창밖 고시원 불빛들이 꿈과 고민을 담고 있다는 생각에 무섭지만 설렜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매일 8시에 출근해 복사기 앞에서 서류와 커피 메모지를 들었죠. 품질팀장 조기태가 다가와 45살 배 나온 체형에 찌푸린 얼굴로 이게 뭡니까 하며 보고서를 던지듯 놓았어요. 오타 많다고 여자 계약직은 역시라며 비아냥거렸죠. 은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속으론 분노가 치밀었죠. 점심엔 1001 삼각김밥 2개와 500원 바나나 우유로 때웠어요. 190만 원 월급으론 계산이 필요했죠. 휴게실에서 정미경이란 35살 동료가 오늘도 혼났죠. 투명 인간 되세요 라고 하셨어요. 3년째라며 나이와 경력이 애매하다고 하시더군요. 오후 4시 기태가 커피 신청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테 1잔, 케이크까지. 엘리베이터 내려가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어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사무실 돌아와 나눠주니 고맙단 말 없었어요. 그냥 도구처럼 여겼죠. 6시, 정규직들은 퇴근 준비지만 계약직은 야근이었어요. 4일째 10시까지 수당 없이 혼자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며 손끝에 종이 베어 피났어요. 작은 상처지만 아팠죠.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중얼거렸어요. 밤 10시 나서니 거리 한산, 막차 타고 원룸에 11시 넘겨 도착했어요. 피로가 몰려오지만 참았어요. 일기장에 화내지 않았다. 이서아의 현실이다 썼어요. 2주째 금요일 현장 점검 나갔어요. 강남 대형 병원의 의료기기 점검, 기태가 마지못해 데려갔죠. 응급실 4일에 눌리고 의료진 바쁘게 오갔어요. 지하 기계실에서 34살쯤 윤도현이란 남자가 무릎 꿇고 점검 중이었어요.
작업복에 땀방울, 손은 기름때지만 섬세했죠. 눈빛이 날카로우면서 따뜻했어요. 기계 잘못되면 환자 생명과 직결돼요라고 하시더군요. 기태 먼저 가고 은서는 도연 옆에 머물렀어요. 볼펜 떨어뜨리니 주워주며 손 스쳤어요. 거칠지만 따뜻했죠. 병원 나서며 도연이 계속 떠올랐어요.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주 작은 동네 병원에서 또 만났어요. 도연이 먼저 인사하니 가슴 두근거렸죠. 오래된 기계라 부품 교체. 힘들지 않냐 물으니 누군가 생명줄이니까 하셨어요. 점심에 국수집 가서 멸치국수 먹었어요. 비싼 음식보다 따뜻했죠. 메디라인 들어온 이유 물으니 의료 분야 관심이라고 거짓말했지만 도연은 좋은 일이라 하셨어요. 어려서 기계 좋아했고 보람된다고. 부러웠어요. 작업 마치며 함께라 좋았다 하시니 은서도 많이 배웠어요 라고 했어요. 일기장에 도연에 대해 썼어요.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시간 지나며 점심마다 만나 소박한 식당에서 보냈어요. 도연의 순박함이 마음 녹였죠. 한강 벤치에서 결혼해 주실래요? 하시니 석양 속 가슴 두근거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프로포즈였죠. 은서는 네 했어요. 이서아로 배운 진짜 사랑이었죠.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객은 동료 몇 명뿐. 원피스 입은 은서, 정장 어색한 도현. 서약하며 평생 사랑하겠다 하시니 눈물 핑 돌았어요. 신혼집은 연립주택 2층, 20평 남짓. 벽지 뜯어지고 싱크대 녹슬었지만 도연 손수 만든 선반과 화분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짧았어요. 결혼 일주일 후 시어머니 노영숙 만났어요. 69살, 한의원과 건강식품 매장 운영. 키 작지만 목소리 우렁차고 눈빛 날카로웠어요. 한의원에 한약 냄새 진동하고 약재 빼곡했어요. 새 며느리구나 하시며 위아래 훑으시니 불편했죠. 학교, 집안, 부모 물으시고 전문대 졸, 부모 돌아가셨다 하니 재산 없겠네. 직설적으로 도연 막으려 해도 돈 있어야 애 키워 하셨어요. 그날부터 시련 시작됐어요. 새벽 5시 일어나 한의원 청소, 6시 매장 정리, 저녁 반찬 준비. 늦게 자면 안 된다고. 은서는 차가운 바닥 맨발로 걸으며 청소했어요. 양 냄새 옷에 베고 매장 진열 닦고 재고 정리. 영숙이 빨리 해 재촉하셨어요. 회사 끝나 9시 넘겨 집에 오면 반찬 기다리시며 잔소리. 부엌에서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까지 밤 11시까지. 도연은 미안해하지만 어머니 앞에선 말 못했어요. 잔소리 날로 심해졌어요. 청소 대충, 반찬 짜다고. 어느 날 요리 중 엉망이라 하시니 손 멈췄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부족하다고. 열심히가 아니라 머리 써야 해 차가운 말에 며느리 아니라 일꾼 같았죠. 결혼 6개월, 하루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몸 말라가고 피로 새겨졌어요. 영숙 감시 아래 구석까지 닦고 손님 응대. 손 거칠어지고 다크서클 드리웠어요. 목요일 도현 지인, 박민수 블랙박스 영상 보내왔어요. 영숙 목소리, 며느리는 복도에서 밥 먹여야 해 녹음됐죠. 커뮤니티에 퍼지며 며느리 학대 제목으로 폭발. 댓글 2025년 현실이냐, 악질 시어머니 쏟아졌어요. 조회수 100만 넘고 노영숙 실시간 검색어. 한의원 전화 쏟아지자 영숙 화내시며 집안일에 남기지마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속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병원 가서 검사하니 임신 6주. 초음파 작은 점 보며 웃음 나왔지만 현실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집에 오니 영숙 어디 갔어? 또 병원, 추궁. 임신했어요 하니 식탁 내리치며 자격 없는 게 우리 집안 망신 소리 치셨어요. 머리채 잡아당기고 밀쳐 벽에 부딪혔어요. 배 감싸며 이 아이는 재전부하니 더 화내시며 손들었어요. 도연 뛰어들어 임신한 몸 하며 막았죠. 방으로 데려가시고 영숙 거실서 물건 던지셨어요. 그날 밤 새벽에 영숙 전화 소리, 저 계집애 기세 하늘 찌르네. 가만 안 둬들었어요. 위험 직감했죠. 블랙박스 관심 뜨거웠지만 집안은 더 위험해졌어요. 임신 8주, 입 더 심해 한약 냄새 메스꺼웠지만 영숙 게으름 피우냐 혹독했어요. 추석 전날 새벽 4시 깨워 약재 상자 4층 창고로 옮기라 하셨어요. 무거운 상자, 가파른 계단, 임신이라 힘들다 하니 핑계냐 소리치셨어요. 세 번째 상자 내려오다 발목 삐끗 굴러떨어졌어요. 약재 흩어지고 유리병 깨지며 바닥 엉망.
배 통증 느끼며 아기 생각했죠. 붉은 액체를 넣었지만 피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영숙, 약재 망쳤어. 치워만 신경 쓰셨어요. 환자 들어와 병원 가라 하시니 영숙 당황. 은서 근처 병원간이 출혈로 큰 병원 이송. 검사 후 아기 무사하지만 안정 취하라. 이틀 입원 후 집으로. 도연 돌봐주지만 영숙 차가웠어요. 9주차 검진, 혈액 이상, 임신 해로운 성분, 유산 유발 나오니 충격. 며칠 전 영숙 준 한약차 떠올랐어요. 의사 의도적하며 경찰 신고 권유, 도연 추궁하니 영숙, 단기, 홍아 넣었어. 실수하지만 금기 약재, 약국 CCTV에 바꿔치기 증거. 도연 경찰 신고, 영숙 부인하다 집안 망쳐 진심 드러내 살인미수 기소. 언론 보도되며 분노 폭주. 은서 정체 추측을 퍼지며 과거 사진, 결혼 사진 유출. 재벌딸 위장 취업 루머. 회사서 신원조회 위협. 도연 숨긴 거 있냐 물으니 사랑만 진짜 했어요. 도연 증거 영상 만들어 업로드. 조회수 1000만. 여론 은서 편으로. 한도윤 회장 사과하며 정책 개선. 영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공개 사과. 한의원 폐쇄. 영숙 집 돌아와 명함 발견. 차은서 휴머라이트 부회장 보고 충격. 기자 제보하지만 도연 영상으로 진실 드러나. 은서 기자회견 이서아로 배운 경험 살려 사회 기여 복귀. 사회공헌 팀장. 하청 개선 프로젝트. 미경 달라지셨네요 하며 반가워했어요. 2달 후 건강한 아기 차새벽 출산. 가족 한강 나들이 석양 보며 행복해 속삭였어요. 이제 차은서로 더 따뜻한 사람 되어 새 출발. 아, 우리 은서처럼 삶의 고비마다 진심으로 버티다 보면 따뜻한 새벽이 찾아오나 봅니다.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